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 7장 영업 들어가고 있는데요. 7장 영업에서 우리가 저번 때 했던 것이 이제 기억나시죠? 영업을 아주 파헤쳤습니다. 그죠? 영업은 8가지 종류의 영업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세부적인 또 영업이 또 갈라져 있었어요. 그죠? 자, 기억이 안 나시면요. 이번 차시 말고 이 전 차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거나 유의물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영업의 종류는 이와 같이 있었고요.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을 신고하는 부분, 이것은 이제 영업을 개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영업장을 차렸고, 그 다음에 사람을 구했고, 그 다음에 재료도 구했고, 그래서 영업한다. 그러고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뭔가 주무관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뭐 권력에 의한 그냥 너 영업해 그러면은 영업해 그러면 세금은 얼마 거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놨어. 너희가 그럼 식품을 한다고 그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쫓아서 너희들이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전부 다 하자가 없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신고하느냐, 아니면 영업을 등록하느냐, 아니면 영업을 허가를 받느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냐, 등록이냐, 허가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이 영업에 해당되는 영업 신고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에서 이제 7장 영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법령을 먼저 이렇게 펼쳐 봅니다. 자, 이 전에 배웠던 시설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영업 허가 부분이 나오는데요. 영업 허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 또박또박 읽기조차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영업 허가는 뭐 누구 누구를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허가를 해주고 누구 누구에게 신고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아이고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요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따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영업 종류별, 영업소별로 이렇게 받던가,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받던가 나머지 이 사람들한테 받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밑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쭉 보면은 자, 여기에 영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업에 있는 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포인트가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아, 이거 지워져 버리네요. 아, 자, 죄송합니다. 여하튼 여기는 신고란 말이 뒤에 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영업 중에서 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이것 또는 이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와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떠한 업소는 어떠한 영업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영업은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떠한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위탁급식 영업 신고의 대상입니다. 자, 지금 이 첫 줄에 있어 이번 슬라이드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양사를 준비하잖아요. 영양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굳이 식품의 여러 가지 영업들까지 모두 다 꿰뚫으면 그야말로 좋겠죠.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급식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대상, 그 대상 중에는 위탁급식 영업이 있다. 즉, 위탁급식 영업은 등록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여기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의 제외 대상이나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신선 편의식품 경우에는 단순 처리도 신고를 한다. 자, 요거 이제 애매할 거예요. 이해하기가. 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또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농산, 임산,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단 신선 편의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단순하게 뭐 껍질을 벗기거나 아니면은 뭐 씻거나 아니면 절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신선 편식품인데 이것이 씻고 절단하고 어떤 포장을 해갖고 제품화까지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신선 편식품이 되지만 단순히 껍질을 깎고 그 다음에 씻고 뭐 그래갖고 원래의 원형이 그대로 봤었을 때는 눈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느낌으로 봤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재료에서 왔는지 충분히 알 때는 이것은 가공식품이에요, 아니에요? 가공식품이 아니죠. 가공식품의 정의는 이 전 차시에 어디에선가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재료의 특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전혀 구분이 안 갔었을 때 이것을 가공품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단순하게 껍질을 깎고 뭐 씻고 절단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 얘네들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나 만일 집단 급식소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는 신고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의 농산, 임산, 수산물 네, 이런 거 많죠. 그런 것들을 집단급식 이런 사람들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법령의 영의 규칙 부분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아까 뭐 그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 식품은 무엇이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 그런 총리령, 대통령령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만 훑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요것은 다음은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입니다. 신고를 그러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업, 그리고 그 속에서 위탁 급식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그러면 여기엔 뭔가가 지금 빠져 있죠. 우리가 처음에 영업을 막 분류를 했었어요. 지금 뭐 자세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좀 요놈들이 모두 다 그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신고를 해야 되는 항목들인 거예요.
그럼 즉석 판매 제조, 식품 운반, 소분 판매, 냉동 냉장, 용기 포장,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에서 일반 음식점, 위탁급식 영업, 그리고 제과점 영업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뭐가 빠졌는지? 자, 제조, 가공업 빠졌죠. 그리고 식품,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업 요거 빠졌네요. 그죠? 요것은 그러면 영업 신고가 아니라 뭐 얘네들은 등록이에요. 영업 등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눈에 걸리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휴게 음식점 영업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에서 일반 음식점하고 위탁급식, 제과점 요것만 지금 신고 대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서 뭐가? 여기에서 단란주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요거 빠졌죠. 얘들은 허가예요. 허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존업이 빠졌을 거예요. 보존업. 보존업 중에서 그렇지. 냉동 냉장업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있었죠? 조사 처리업. 이제 좀 기억이 조금씩 나오나요? 조사 처리업. 얘들 영업 허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나머지는 지금 막 이렇게 더럽혀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신고고 그 중에서 제조 가공업 얘네들은 등록이요 단란주점 그다음에 유흥업소 조사 처리업은 허가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언제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이게 포맷이 다 똑같아. 포맷이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맷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등록의 일단 대상은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다. 네, 자 이 사람들은 등록해야 돼요. 그럼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도정업, 수산물 가공업, 즉 어유 가공, 냉동 냉장, 선상 수산물 가공업. 그러니까 가령 배 위에서 잡고서 얼음으로 냉동시켜 갖고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축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등록 안 해도 된다. 우리랑 별로 그렇게 관계 있는 말은 아니에요. 도정업이 뭐예요? 도정업 벼를 깎는 거죠. 벼를 깎아갖고 쌀을 만드는 거죠. 도정업, 수산물 가공업.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중복 행정을 방지하자는 얘기지. 이미 축산물 가공업에서 허가를 다 받았는데 또 영업 등록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 허가를 이미 받은 사람이 또 영업 등록을 다시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단순 처리 가공자는 제외합니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신선 편의식품과 같이 껍질을 까거나 뭐 씻거나 절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영업 등록할 필요 없어. 그렇지만 어떻다? 집단 급식소에다 판매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자라면. 자, 포맷이 똑같죠? 다음 이번엔 허가입니다. 이거 허가는 더 까다롭죠. 그죠? 왜 까다로워요? 허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쪽에서 심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신고는 자기가 어떤 의미의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고 그것을 갖다 문서로 내서 그냥 우리는 하겠다 하고 신고하는 거잖아요. 등록도 거의 비슷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에 비해서 허가가 어떻죠? 더 빡세죠. 그죠? 이 까다로운 절차는 두 개의 항목의 영업에 해당됩니다. 식품 조사 처리업. 조사 처리 뭐예요? 방사선이죠. 방사선. 이게 보존에 관련된 영업이잖아요. 그죠? 식품 보존에 관련된 영업. 그중에서 식품 조사 처리업은 누구의 허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입니다. 식품은 이거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이 사람들은 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나 또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영업을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뭐 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영업자의 사망 아니면 어떤 법인으로 합병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체인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영업을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사망을 했었을 때 뭐 자식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 그다음에 어떤 법인. 하여튼 합병에 따라서 또 설립될 수 있는 법인. 이런 사람들은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게 승계가 가능한다. 승계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종전 영업자, 그러니까 이 새로운 B라는 사람한테 승계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하지만 A는 이제 영업 허가 등록 또는 그간 신고는 모두 다 효력이 상실되므로 얼만큼 자 1개월 이내에 영업 승계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영업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승계까지 받았어요. 자, 이제 영업을 운영을 하는 거겠죠. 운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나열을 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을 갖다 퉁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도 되느냐 생각이 드냐면은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일. 그러니까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어떤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린 평민이잖아요. 평민이니까 그냥 식품을 하는 사람들, 식품 첨가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직접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 일에 직접 영업하는 사장님이나 종업원 이것이 건강진단 대상자예요. 영업자와 종업원.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법은 언제나 포맷이 똑같다고 했죠.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을 갖다 꼭 나오게 돼요. 완전 포장된 식품을 아니면 또 식품 첨가물을 단순하게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를 한단 말이죠. 네, 쿠팡 사람들 건강진단 대상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CU라든지 뭐 GS라든지 뭐 여기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건강진단 대상자 아니잖아요. 첨가물에서 저 사과 파는 사람 건강진단 대상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완전히 포장된 식품이라든지 그런 첨가물을 단순하게 운반만 하거나 판매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 이 대상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려면은 영업 시작 전에 해야지 영업 개시가 된 이후에 영업이 진행된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영업 시작 전에 하던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둬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얘기예요. 영업이 종사가 다 됐어요. 그리고 영업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막 물건을 막 생산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이 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건강진단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한지 안 한지도 모르면서 이러한 생산 공정에 이 사람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 질병. 첫 번째, 제2급 감염병입니다. 지금 어떠한 참고서에는 제1 전염병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전염병. 그것도 제1군 전염병, 2군 전염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여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 3급 감염병 이러한 식으로요.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법령에도 약간 수정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2급 감염병 중에 결핵입니다. 제2급 감염병이란 무엇이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얘네들이 2급 감염병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결핵, 결핵을 갖고 있는 환자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해요. 식품위생법에 나온 모든 영업에 종사하면 안 돼요. 그죠? 다음 감염병 환자들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종사하지 못해요. 누구일까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형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이것에 감염된 사람들은 모두 다 종사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이 얘네들은 예전에 1군 전염병으로서 아주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의 파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법령에선 1군 전염병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형 대장균 감염증,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 다음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사람들은 이 병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병에 관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예요. 성병에 관련된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되는 영업 종사자라고 하면 어, 결국은 어떨까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어, 성병에 관련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가 급식소에서 일할 수가 그러니까 말을 좀 잘못했네.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 종사자들입니다. 만일 그러한 영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후천성 면역 감염증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또 한편으로 지금 굉장히 이것을 갖다가 뭐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집단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렸었을 때 종사할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은 법상으로서는 종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 단서 조항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풀이하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건강진단 항목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 분야의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진단 항목을 매년 1회 건강진단 항목을 검사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장티푸스, 특히 집단급식소 종사자 장티푸스, 그 다음에 폐결핵, 그 다음에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이나 세균성 피부질환을 갖고 있는 자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비슷한데 이 중에서 장티푸스, 결핵, 그 다음에 이것은 한센,
한센에 대한 피부병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점심. 그렇다니까 네 번째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부분에 진단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것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은 크게 8종의 영업으로 이루어져 있다와 그 다음에 소분 판매 이건 저번 때 거네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자, 진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실수를 다 했네요. 오늘 첫 번째는 영업에 대해서 신고냐 허가냐 등록이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건강진단에 대해서 항목들 그리고 병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